예, 그럼 오늘 강의해 주실 김영빈 이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영빈입니다. 오늘 특강 주제는 기술과 자격증은 나의 경력이라는 주제로 1시간 반 정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괜찮았는데 어제 있잖아요. 목감기 갔다 와갖고 좀 목소리가 매끄러지지 못합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속은 이제 현재 주식회사 배터리 솔루션주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 직위는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28회 졸업생이고요. 1982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기과 그때는 이제 1, 2부가 있었거든요. 2부 출신입니다. 2부는 야간이잖아요. 제가 소개를 좀 드리면요. 이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고요. 나이는 호적상 64년생이고 이제 집의 나이로는 63년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딱 8살에 그 당시에 국민학교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한 해 빨리, 어떤 사람들은 한 해 늦게 이랬던데 저는 제 나이에 들어갔습니다. 82년도 그죠? 영남공고 전기과를 졸업했고 2002년도에 학점은행제로 전기공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하고 20년 만이죠. 2022년도에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요. 역시 20년 뒤입니다. 저는 좀 이따가 이제 그 명함 소개를 드릴 건데요. 그 명함이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명함이고요. 배터리 솔루션주. 두 번째 명함이 이제 울산폴리텍대학 전기과 교수를 지금 개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은 일반 외래 교수 이름이 이제 그 산학개명 교수라고 하는데 이 폴리텍은 제도가 좀 달라요. 산학개명 교수는 한 학교에 한 명 키워가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다 시간 강사라 이렇게 그 내부에서 그렇게 이제 그리고요. 울산폴리텍에 한 명뿐인 산업 겸임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당 11시간 수업을 들어갑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올해입니다. 원래 아직까지 이 임명장 인거가 안 말랐어요. 원래 9월 9일 날 대한민국 명장 그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정기 직종이고요. 아마 영남공고에 아마 책일 겁니다. 영남공고의 책임이 아니고 아마 대구에서 책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 영남공고에서 그 명장을 받았는지 그거는 이제 강의 틈틈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산업 현장 교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스타 훈련 교사 제가 1기입니다. 전기 분야 42년간 근무를 했고요. 현대 중공업에서 39년을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하고 지금의 직장에 4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공익기술 자격은 108개를 취득을 해서 지금 국내 기술 자격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6회 기능장 시험에서는 이제 전체 수석으로 합격했는 그런 경험이 있고요. 주요 포상으로는 그 동탑산업훈장을 2011년도에 수상했고, 그리고 2023년도에 숙련기술 장려활동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국가자격 취득자 우수 사례 대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본격으로는 노동부 장관상으로 제가 수상했습니다. 저서로는 전기기술 관련 19건을 발표했고요. ISBN 등록을 해서 출간했습니다. 특허는 못하네요. 특허 1건, 실용실한 3건을 등록 출원을 했고요. 매스컴은 KBS 아침마당에 다수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경력과 자격증과 포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영남공고에서 전기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보통 사람들은 저도 원래 이제 62입니다. 10의 나이로. 60이 넘으면 사실 그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얘기를 하죠. 대부분 은퇴를 하고 대기업에 평생을 다니다가 어느 순간 명예퇴직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직업 생활을 하기가 대부분 힘이 들죠. 그렇지만 저는 현대중공업에 명예퇴직을 하고 오히려 이 소속된 직장이 더 이제 많아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의 명함이 이 배터리 솔루션주의 기술이사 명함이고요. 제2의 명함이 한국폴리텍대학 울산 캠퍼스 산학교수 명함이고요. 이 3번째 명함이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명함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명함이 그게 3번째 직장이 될 수 있나 이렇게 말씀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되기도 명장만큼 힘이 듭니다. 원래 12개 분야에 50명 뽑았는데요. 12개 분야에 전기 쪽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부터는 이제 전기 기계를 뽑는 게 아니고요. 그 스마트 공장 또는 뭡니까? IT 이런 식으로 이제 뽑기 때문에 이 선발되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산업현장 교수단 이것은 어떻게 직업이 될 수 있나 그러니까요. 국가 그 심사, 국가기관 심사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지도 이쪽으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이제 그 활동을 해서 받는 수당은 100% 이제 국가에서 지급을 받는데요. 여기서도 1년에 몇천 원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폴리텍대학 여기는 주당 11시간의 수업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몇천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몇천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합쳐서 이게 억 단위를 한번 넘으려고 했는데 이게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1000단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억은 아직까지 못 채웠습니다. 근데 억은 다 돼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명함이 이제 3개씩 제가 가다니는데 어떤 데는 이명함 내밀고 어떤 데는 이명함, 어떤 데는 이명함 이렇게 내밉니다. 이것은 언론에 났던 주요 사례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눈여겨 보실 것은 학교에 저희 학교니까 여기 보면 1982년 영남공고 전기과를 졸업하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도 대구 영남공고 졸업 후 82년 현대중공업 입사했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많은 언론에 그 보도가 된 적도 있는데 제가 그 기자하고 이제 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단판을 짓습니다. 영남공고를 넣지 않는다면 이 기사는 내가 승인 안 한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한 50여 회 정도 그죠 그 신문에 다른 데는 그 라디오나 TV 같은 경우야 그때 방송 끝나면 사실 기록이 없잖아요. 근데 신문이 이거는 이제 인터넷 치면은 계속 기록이 남으니까 아마 영남공고 안 들어간
그죠? 그 신문 기사는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영남본부의 그죠? 1등 홍보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저희 집의 갑오 첫 번째 갑오가 이겁니다. 이 명량대기가 있잖아요. 참 제가 됐다 그래서 뭐 이런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도 얼마나 힘이 들었냐 하니까 원래 202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13명이 됐습니다. 13명이. 그래서 일단은 전기 분야에 1등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각 직종에 92개 직종이 있는데 일단 직종에서 1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직종에서 1위를 하면 총 92명이 있겠죠. 근데 92명 중에서 13명밖에 안 뽑았어요. 그래서 그 13명은 아마 커트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커트라인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90점 정도 된다. 이렇게 보니까 이 해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명, 그 전에는 17명, 올해는 13명인데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부가 예산을 줄여서 자꾸 인원을 줄인다 이 얘기하는데 사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요. 그 커트라인에 드는 사람만 이렇게 통과되기 때문에 그게 6명이 될 수도 있고요, 1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직종에서 1위를 하더라도 92명이 선발돼 있다. 그 중에서 13명이 뽑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되면은 있잖아요. 그 2천만 원 일시금 축하금이 나오고요. 물론 그거는 이제 이때까지 뭐 명장이 된다고 고생을 했으니까 그 주위에 이 돈 받아갖고 술 한잔 먹으라 이제 이런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2달 안도 안 되는데요. 벌써 가면 모자랍니다. 그래서 입술도 터졌는데 계속 술 먹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그러고 이제 보통 주위에서 뭐, 야, 이 명단인데 한잔 사라. 그냥 넘어갈 수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하다 보니까 입술도 터지고. 근데 이게 있잖아요. 뭐, 되고 나니까 뭐든지 별거 아닙니다. 되고 나면. 근데 되기 전에는, 야, 저걸 못하면 제가 나중에 했잖아요. 80, 90이 돼가 눈을 못 감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숙련기술 세계에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발을 디뎠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 저건데 저걸 못하면 진짜 눈을 못 감겠더라. 이렇게 그 미련이 있는 게 이겁니다. 그 숙련기술 세계에 있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죠. 21조의금 2천만 원 하고 그리고 이거는 평생연금이 나옵니다. 1년에 약 300에서 400 정도가 나오는데요. 되게 크죠. 그리고 유럽 연수 보내줍니다. 언제냐 그러니까요. 30일 날 10월 30일. 내일 보내죠. 내일 보내죠. 그래서 프랑스 갔다가 이탈리아 갔다가 이렇게 2개국 7박 9일로 가는데요. 비행기표를 보니까 14시간 25분. 끔찍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누구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외국 간다 그러면 좋죠. 그리고 공짜로 가니까 더 좋죠. 원래는 사실 이거 올 초에도 생각도 안 했는 거 아닙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보장이라는 것은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되고 이제 유럽 여행 그죠? 잡혀 있고 그렇게 3일 전에 또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지난해 산업현장 교수 전기 분야 1위를 했으니까 우수 산업현장 교수로 선정을 해서 각 12개 분야인데 1등 했는 사람 상해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3박 4일도 못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해외여행 원래 2건 했습니다.
뺐다가 꺼져. 한번 해보세요. 이제 들어갔습니다. 가보2는 이제 제가 이 훈장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훈장 받기도 정말 힘들죠. 근데 중요한 거는 2024년도 전기 분야 명장도 물론 김영일이라는 저 개인이 가져왔지만 결국은 영남공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동탑산업분장은 이제 지금 능력 개발 9월달에 하는데요. 전체 이 대상자들이 몇천 명 되죠. 거기서 1등을 해야 동탑산업분장을 갔습니다.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제가 했는 게 아니고 영남공고에서 1등입니다. 이번에 뭡니까 명장 선정 명장이 보통 이게 심사를 4번 합니다. 4번 하는데 4번 다음 뭡니까 이 훈장이 많은 작용을 해주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상대가 대통령 표창이나 국무총 표창을 대부분 갖고 오기 때문에 훈장은 훈장만큼 공적이 있는 거고요. 국무총리는 국무총리 표창만큼 공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선입관에서. 그래서 하여튼 이 훈장이 살아가면서 독특한 역할을 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책을 만들었는데 몇 권 정도 만들었을까요? 어디 정보를 미리 입수를 해야 제가 이 19권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ISBN도 등록하고 발간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올 3월달입니다. 올 3월달에 제가 5번을 쓰러져서 앰뷸런스 실이 가는 적이 있어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2월 28일날 딱 쓰러지고 3일마다 한 번씩 쓰러졌는데요. 그게 이제 왜 쓰러졌는지는 이제 제가 진단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이 뇌에 너무 과부하를 걸었는 거예요. 근데 그 뇌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거를 이비인후과도 그렇고 또 정신과에서도 그렇고 판정을 못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내려가고 지금은 맡겼는데요. 그때 이제 바로 뭡니까 이 책하고 명장 준비하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책을 만들려 그러면은 아주 눈을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림 기려고 하려 그러면. 그래서 이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 거와 그냥 이제 보는 거는 뇌에서 부담하는 게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12시간 딱 2달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맛이 갑자기 있잖아요. 어느 순간 팽 도는데 그대로 사람이 거기서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쓰러져서 일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도 못하고 서도 못하고 그대로 이제 그리고 제가 119 실려가면서 원래 이제 머리가 막 팽팽 돌면 대멀리 하는 식으로 오바이트만 나오려 하거든요. 그래서 오바이트는 나오진 않았는데 막 하면서 해죠. 그 고익길에 나오는데 물론 그 오바이트 나오려는 고통도 물론 있지만 가장 큰 고통이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데 있잖아요. 왜냐 그러니까 이래서 인생이 끝나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했느냐 딱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노력했느냐 이것 때문에 막 눈물 쏟아지는 데 있잖아요. 슬퍼 죽겠더라고요 완전히. 그럼 병원에 꼭 가는데 좀 15분 그죠? 그 정도 걸리는데 눈물이 정말 한마를 흘렸어요. 한마를 흘렸어요. 그게 이제 정말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 생각이 딱 들 때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슬프다고 생각이 되겠죠. 이제 다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쓰러지면 이때까지 그죠? 공들었던 그 노력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앰뷸런스 내려갈 때 눈물이 막 쏟아졌고요. 그래서 괜찮겠지 하는데 또 3일 있다가 또 훑고 그리고 뭐 별별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MRA, 뭐 CT 다 했는데 그 뇌경색이 또 발견되는 거예요. 뇌경색이.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진단은 뇌경색 때문에 그렇게 어지러운 것은 절대 아니다. 왜냐니까 보통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인데 보통 중년이 돼서 MRA를 찍어보면 한두 개를 박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쓰러졌기 때문에 뇌경색이 발견이 돼서 이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전화위복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 딱 쓰러지고는 이제 그 컴퓨터를 안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스스로 이거 컴퓨터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그래서 컴퓨터를 너무 오래 하거나 이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하면은 이제 내가 어지럼증을 일으키겠다는 걸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터득했는 건데 이거는 뭐 이렇게 계신 선생님들 참고하십시오. 체질에 따라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컴퓨터를 많이 하면 머리에 뭡니까 그 가바가 걸리면 머리는 항상 중심을 잡는 그 성분의 물질을 항상 만들어낸다더라고요. 조물주가 만들 때 이제 우리 뭡니까 그 오장육부에서. 그런데 얘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중심을 잡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양이 아주 줄어들거나 또는 뭡니까 못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가 중심을 못 잡는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그쪽으로 넘어지잖아요. 왜? 술을 많이 먹으면 중심을 잡는 그 신경을 건드려버린대요. 그래서 원소고 또 배를 많이 타거나 멀미를 오래 하면 또 모이를 쓰잖아요. 그 역시 내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저 스스로 터득했는 겁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컴퓨터는 물론 젊을 때야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당겼는데 이제 50, 60이 돼가면 그만큼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하루 3시간 이상 안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제 가족 사진을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니까요. 뭐 조금 이제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 3대가 울산 동구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모친인데요. 원래 101세입니다. 101세. 101세. 모시고 있습니다. 35년째 모시고 있습니다. 35년째. 101세. 그리고 이 와이프고요. 며느리고 아들이고 손자 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년 전 사진이고 요거는 최근 사진입니다. 애들 좀 컸죠. 그래서 저는 이제 62위에 우리 애가 37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니까 애는 결승대로 일찍 놓는 게 빚을 갚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 늦게 놓으면 그게 빚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에 취업한 지 12년 됐습니다. 그럼 원래 뭐 아빠 연봉 1억 되나? 원래 1억 조금 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국가에 그죠? 충성하는 거고요. 둘이 기본 2명 낳았으니까. 여러분들 그 희망전도사라고 하면 누구를 떠올리시죠? 희망전도사. 글로벌로 생각을 걸리면 글로벌. 여러분들 두 손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거기다가 두 발이 없다고 생각하면 또 어떻게 살아가겠죠? 이 닉 부이치치라는 이 친구는 82년도 호주에서 출생했는데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닉 부이치치라고 치면 많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이 방안에서 강연도 많이 했고요, 이 친구가.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모습이에요. 이 팔도 없고, 여기다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해갖고, 예, 오늘 둘이 자기 와이프 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 다니면서 이 행복 전도사로 그죠? 활동을 하고, 뭐 많은 책도 썼고, 이런 분도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죠? 사지가 멀쩡한 여러분, 열심히 못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들 있잖아요. 뭐 요즘 뭐 세월이 좋았어, 의술이 좋았어, 뭐 기본 90은 산다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 내막을 열어보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70세까지 생존 확률이 86%밖에 안 되고요. 80세를 넘을 수 있는 확률이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제 아래 뭡니까? 그 이수미씨입니까? 그 돌아가셨잖아요. 김수미씨입니까? 돌아가셨잖아요. 그렇듯이 실제 85세 생존 확률이 15%고요. 95세 넘을 확률이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나이로 보면 거의 한 75세 정도로 75세까지 가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거의 50% 겨우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뭐 하는 얘기가 100세 100세 하는데 우리 모친처럼 100세까지 가는 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10,000명, 1,000명 치 안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인생은 짧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저 통계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통계청하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농도 좀 조사를 해서 나온 통계니까요. 이게 그 평균 수명 관련으로 해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똑같은 자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눌리면 그죠? 이 자료가 그대로 되게끔 왜 연작을 하니까 그 신뢰 때문에 24년 시도별 인구조사 이런 치면 바로 이 자료가 바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확한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인구가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이 급격히 감소하는 게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문제인데요. 이 유소년 인구 0세에서 14세는 2022년 대비 2050년은 모든 시도에서 감소하며 울산, 경남, 전남, 경북 등 4개 시도에서는 50% 이상 감소한다. 그리고 그 학령 인구 6세에서 21세 그러니까 그 학생 인구죠. 학령 인구도 모든 시도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 경남, 경북, 전북, 전남, 대구, 부산 등 7개 도시에서는 50% 이상 감소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가르치는 직업도 사실상 한계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부터 그렇다 아닙니까? 저 폴리텍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그 학생들 유치하러 다닌다고 뭐 교수들 수업보다는 더가 이제 교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 그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계속 학생 수는 줄고요. 자, 진로 설계, 우리 학교에서도 뭐 진로, 직업, 뭐 교육,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진로 설계라는 것은 성공적인 인생은 성공적인 진로 설계부터 시작된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자기 분석에 따라 재능과 흥미와 강점을 발견하고 지식 등 과정을 말한다.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비전과 올바른 가치관과 직업관을 수립해 행복한 삶과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계획하는 모든 활동이 바로 이제 진로 설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이 대한민국 진로백서에서 발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고등학생들 또 중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이 진로 설계 이거는 누가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 선생님들이 사실 여기에 으뜸이 돼서 맡아줘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아무리 진로 설계 뭡니까 진로 상담 뭐 이렇게 이끌라 그래도 근본적인 거는 학생들이 안 따라주죠. 그거 역시도 우리 선생님들이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이 진로 문제는 고등학교만 그렇고 뭐 대학교는 안 그렇지. 제가 폴리텍 대학에서 11시간 도당 수업하고 있잖아요. 폴리텍도 똑같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취업 자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의지가 없습니다. 대기업 아니면은 취업을 안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산업 현장에 42년간 있었던 거죠. 또 명장이 직접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도 아무도. 그러니 선생님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그 방법을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겪고 경험했던 내용들을 제시를 할 테니까요. 한번 도입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특히 그 학부형들. 우리 애는 적성에 안 맞아서 그거는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갖고 이 적성에 대해서 챗 GPT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와 챗 GPT가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다른지. 근데 거의 같더라고요. 적성은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말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이 챗 GPT 얘가 이제 답을 하기를 적성은 타고난 노력과 함께 경험과 노력을 통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과 노력을 그죠 통해서 적성은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단에 있어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직업이라는 게 적성에 맞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면 몇 명 되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적성이 그죠 맞는 거고 재미가 있는 거고 보람이 있는 거지. 적성에 맞아서 사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단 5%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전기 명장까지 됐지만 전기가 적성에 맞아서 했느냐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영남공고 졸업하기 한 달 전에 현대중공업에 취업을 했는데요. 그때는 현대중공업 직역인 줄 알고 취업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기능공이 모자라서 현장에서 그죠 직원들이 학교에 상상자 사들고 학생 보내달라고 할 일인 그죠 그 시점이 있었죠. 지금도 뭐 거의 비슷한 지금 비슷하게 아마 진행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능사 있는 사람 야간부에 12명이었습니다. 2개 반인데 그래서 12명이 그대로 다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막상 내려가갖고 보니까 그게 지금 현대중공업이 아니고 현대중공업 협력사였었어요. 그래서 하는 일은 뭐냐 그러니까 그 배에 그 전선포설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전선포설 현장에 혹시 얘기를 한번 들으셨는지 또는 또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3D 중에서는 오리지널 3D입니다. 그래서 그 전선 안에 구리가 들었다 그래서 그게 전기가 직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구리가 없는 것 같으면 그냥 줄 땡기는 거죠. 줄 땡기는 거.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전기가 내 적성에 맞아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또 30년 40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대학 교수도 될 수 있는 거고 교단에 있어서 전기로 가르칠 수 있는 거고요. 또 기업체에 임원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명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학생들한테 널리 좀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그 분야에 그 기술에 소질이 없으면 더 노력하면 되죠. 중요한 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많은 노력하고 그죠? 더 많은 경험하고 하다 보면 본인의 적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경험했던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4년제 대학 출신자들 같은 경우는 기본 토익이 800 학점 3.75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 4년제를 졸업해버리면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예수님들 잘 아실 겁니다. 왜냐 그러니까 이 4년제를 졸업해버리면요, 이 시경방만 들어가고 현장에 생산 직접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선 직업이 없어갖고 그죠? 뭐 다급한 그런 심정에서 모집했잖아요. 2달 안 갑니다. 나가요. 이게 바로 4년제가 물론 100%는 아니죠. 통계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이걸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럴 바에는 고등학교 출신자나 전문대학 출신자를 뽑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대기업의 그죠? 대졸사원 또 공기업의 공무원 이런 엘리트 코스들 아닙니까? 이런 데 가면은 좋죠. 예를 들어서 현대 중급 기준으로 보면요, 생산직으로 들어가서 30년이 되면 이제 기장급입니다. 기장급 과장급이거든요. 그런데 대졸로 입사해서 20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임원이 됩니다. 어떤 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이 대기업의 대졸산으로 들어가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4년제 대졸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영남공고 후배들도 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4년제 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있는 학생들은 학원 한 군데라도 더 보내서 4년제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갖고 대학 대졸 관리직, 공무원, 공기업 관리직으로 보내는 게 인생 추세에 훨씬 빠른 거죠. 그렇지만 이 가능성이 없는 토익 시험 한 번도 안 쳐본 애들이 많고요. 제가 경험 많이 했다 아닙니까? 토익이 300 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런 애들이 4년 하면 뭐합니까? 시건방만 한다는 거죠. 연 30만 명이 졸업합니다. 그래서 단 5%만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에 지원한다는 이 통계입니다. 근데 본인이 그 5% 안에 들어갈 자신이 만약 과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얘기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문대 해볼까요? 기술공고 볼까요? 이거 기술공고 아닙니까? 직업훈련도 마찬가지죠. 요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아까 이 쓰는 사람이 일단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건방기라는 거, 이 시건방기가 4년제에 비해서는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가서 기술 습득하고 자격 취득하고, 또 기술공고 가서 기술 습득하고 자격 취득하고, 또 직업훈련학교 가서 역시 기술 습득하고 자격 취득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력에 대한 부담이 없어 기업에서 선호하고, 또 법적인 자격증 기취득으로 선임이 가능하면 필수 요원으로 취업이 가능하고, 부족한 학력은 학점운행제 등의 평생학습으로 학위취득 가능하고, 기술력과 자격증 보유로 타기업에서 수평이동이 가능하고, 4년제 대졸자와 비교해서 경쟁력 위에 있고, 또 군입대 시 자격증 다만 전공 평가로 받을 수가 있어서 역시 경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사실 성공했는 케이스가 저 케이스 아닙니까? 제가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그래서 요즘은 이 학벌보다는 뭡니까? 능력이라 하지만 제가 62년간 살면서 경험해본 결과로 보면 아직까지 한국은 학벌 50 같으면 능력 50밖에 안 됩니다.
아주 그냥 학벌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학벌은 선취업 후진학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얘기죠. 그 저처럼 20년 있다가 그죠? 독학으로 학사학위 따고 20년 있다가 예, 대학원 가서 석학위 따고 꼭 20년 있다가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선취업하고 후진학으로 야간을 활용해서 학력을 이뤄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도 아직까지 소개할 때 있잖아요. 석박사 있다 그러면 와 우러러 봅니다. 고졸이라 그러면 좀 장애자 아닌가 뭐 이렇게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특히 결혼할 때 고졸 있다 그러면 딸 잘 안 돌아가랍니다 그래서 학력은 살아가면서 야간을 활용해서 틈틈이 채워나가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하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의 시대는 기술과 자격증이 경쟁입니다. 제가 현대중공업에 20년간 이제 현장에 있었고요. 19년간 그 기술교육원에 직접 이제 그 훈련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교단에 섰었는데요. 그러니까 19년간 그 직업훈련생들을 가르쳐봤기 때문에 취업 대상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세계는 좀 많이 경험을 했죠. 그리고 취업도 많이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험을, 이 사례를 뭐 다른 데 적용시킬 필요는 뭐 있습니까? 당장 저 아들, 저 조카,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적용을 하나씩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요새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시는지 혹시 방침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어떤 캠페인이나 뭐 정책적으로 뭐 장려 활동하는 이런 게 있나요? 이게 울산 폴리텍의 그죠 메인 정문에 들어가면 현수막인데요. 인사만 잘해도 절만한 성공입니다. 저는 이제 그 산업재 출신으로서 야 이거 누가 고안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 현수막은 정말 멋진 고안이다. 모든 인간관계는 인사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 요 젊은 선생님들 많이 있잖아요. 저 말이 틀리면 알 거예요. 저도 우리 회사에 젊은 친구들 많이 있는데 다는 안 그렇습니다. 다는 안 그런데 이제 기성세대들에 비해서 평균 확률로 치면 인사 잘 안 합니다. 인사 안 해요. 자, 상대가 인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처음에 한두 번 인사해보다가 또 안 하잖아요. 그럼 같이 안 해버리죠. 그런 것도 인간관계 끊깁니다. 특히 우리 고등학생들 기업체 취업해서 인사만 잘해도 50%를 따로 되죠. 와, 저 학생 정말 인사 잘해. 기특해. 근데 인사 안 하고 얼굴을 쳐다보면 뭐 해야 됩니까? 와, 정말 저거는 인사도 안 하고 정감하는 거죠. 그래서 인사가 모든 관계에서는 최고 중요한 게 인사라 생각합니다. 뭐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인사죠. 요즘 잘하는 요 교육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학교에 도입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는 이제 저게 울산 에너지 마이스터 고등학교라고 그거 가면 뭐 학교에서 완전 정책적으로 해갖고 그 시험감도 한 번씩 들어가면 애들이 있잖아요. 진짜 코가 따뜻합니다. 정리생 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정말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 학교의 어떤 내력인데요. 제가 그 단어 보니까 울산 에너지 고등학교 그 혹시 선생님들 그 벤치마킹 한번 하셔갖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시험도 해보시고 그 선생님들한테 노하우를 한번 전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걔들이 그렇게 생활해야 되면은 생활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에서도 바로 써먹는다는 거죠. 인사는 내가 한다 그래서 내 인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죠. 인사를 받는 사람이 인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는 사람이 인격이 올라가잖아요. 맞죠? 저 사람 참 인사도 잘하고
우려를 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 인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는 사람 인격이 올라가는데 단 왜 그렇게 잘 못하느냐니까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그렇지. 자존심. 교사는 먼저 안 하는데 왜 바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나이 많으면 나이 적은 사람 먼저 하도록 기다리고 또 나이 적은 사람 보세요. 나이 많은 사람 먼저 하도록 기다리거든. 잃어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소외가 돼요. 요즘 그 육각형 인간이라는 거죠. 그 유행어가 인터넷에 많이 떠돌죠. 이 역시도 본인은 있잖아요. 육각형 인간이 전혀 180도로 거리가 멀면서 요즘 특히 젊은 친구들 바라는 거는 많습니다. 남의 인권은 행편이 없어도 자기 인권은 억수로 중요하죠. 그게 우리 젊은 친구들 아닙니까? 외모, 성격도 좋아야 되고 얼굴도 이뻐야 되고 환경도 좋아야 되고 실방도 좋아야 되고 직업도 좋아야 되고 자산도 돈도 많아야 되고 이런 사람을 결혼 배우자로 찾는다. 아니 이거 거짓말 아니고 육각형 인간 한번 쳐보십시오. 인터넷에. 근데 이렇게 다 가진 사람이 자기도 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제 젊은 사람들. 그렇지만 원하는 것은 이렇게 원하는 거죠. 지금 시간이 어딘가요? 2시. 쉬었다가요? 그대로 한가요? 쉬었다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하자. 그냥 연달아하시고 조금 일찍 네, 끝내주시면 연달아 해서 한 40분에 마치고 들어갔습니다. 네. 예. 자, 잠시 쉬어가기 동영상, 이건 뭐 잠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왜 기술을 배워야 하는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학벌 등급 시대에서 능력 등급 시대로 그저 바뀌었지만, 그래도 학벌은 중요하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능력도 더 중요한 시대다, 지금은. 그래서 그 평가 잣대가 되고요. 이제 유명 대학보다는 내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느냐. 사실 그 지금 이제 기업체에서 그 사람을 뽑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냐 여기에 초점을 둡니다. 무한경제 시대 이거는 뭐 잘 아실 거고요. 기술은 필수다. 그래서 저도 그 현대중공업에 명예퇴직을 하고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자와 성공자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요. 실패자는 쉽게 포기하고 성공자는 쉽게 도전한다는 이 차이점이 대부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요즘 이제 사회에서 그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뭐니 해도 첫째가 이제 성실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 예의 바른 사람. 세 번째는 잘 참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법을 잘 지킨 사람. 이 정도만 갖추면 이제 사회에서 누구한테라도 인정을 잘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아까도 살짝 설명드린 중복된 그죠 그런 그 내용인데요. 경력 개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소기업 취업에서 그 학력 취득을 하고 인하적 경영자나 또는 학점 은행자나
방통대나 야간대를 활용해서 그리고 경력과 자격을 취득해서 이 전문기업의 경력사원 채용 시에 응시를 하는 이러한 코스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코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위에 가까운 친인척들 이 코스를 해서 제가 많은 뭡니까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중소기업의 취업에서 학력 취득하고 경력 자격 취득해서 이제 중소기업의 관리자로 이렇게 성장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중소기업의 취업에서 자기개발해서 회사 설립하는 이런 케이스도 많이 있죠. 소사장 제도라든지 뭐 이런 거를 활용했어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이런 성공 케이스가 일본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대 관리대학 학생들한테도 일단은 그 기업이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본인이 그죠 그 원하는 기술이 어디가 가장 배울 수 있는 조건이 좋은지 그분도 판단해라. 그래서 그 조건만 맞으면 일단은 입사해서 3년간만 고생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3년 뒤에는 이제 그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이 경력사원 자격이 되는 거죠. 보통 경력사원들이 보면 전기 쪽에는 전문대 졸업 그리고 전기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그리고 현장 경력 3년 이상 이렇게 보통 기본 조건이 주어지죠. 왜? 그 정도 갖춘 사람은 금방 일을 차고 나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입사원을 모집하면 안전사고에 약하죠. 소통이 안 되죠. 또 뭐 일 마찬가지 이게 소통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자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로 학생들 진로 설계 상담 여러분들 포커스 맞추는 것도 굉장히 현실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 같은 경우는 한 사례인데요.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에 1년 중퇴하고 1학년 평균 학점이 1.8. 그래서 다니봐야 의미 없겠죠. 그래서 이제 직업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갖고 전기기능사, 승강기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3개를 취득해서 수료 후 중소기업에 18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력을 18개월 채웠죠. 18개월. 그리고 현대중공업 전기직종 경력사무 공채에 당당히 합격을 해서 그러면 최종 학력이 고졸이죠. 그래서 고졸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울산과학대 전기과 야간과정을 졸업하고 결혼 7년차 아들 2명 학점운영제를 활용해서 전기공학사 학위를 취득을 하고 그리고 현대중공업 입사 11년차로 근무하면서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소방설비기사, 가스기능장 등을 추가로 취득하고 이제 내년에 야간대학원 수업을 밟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바로 아까 제가 첫 번째 그죠 경력개발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저희입니다. 저희. 특히 그 50대, 60대 뭡니까 이 선생님들 자식들 있잖아요. 다 커가지고 취직 안 되고 결혼 안 하면 정말 골칫덩어리입니다. 내가 왜 쟤를 낳았느냐? 쟤만 안 낳았으면, 쟤만 안 낳았으면 내가 이 골칫덩어리를 안 살 건데 행복할 건데 그래 됩니다. 그래서 특히 뭡니까 자식이 커가면 제때 결혼하고 제때 취직하는 것만큼 더 효과가 없죠. 자격증 쉽겠다는 비결을 볼까요? 저는 이제 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비결을 많이 이제 주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쉽게 동기부여를 하도록 만들고요. 쉬운 것 50% 이해하라. 어려운 것 50%는 암기하라. 단말이 하라. 매일 공부하라. 요거 3개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학생들이 특히 그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산업기사 아닙니까?
전기기사나 뭐 전기산업기사, 공사기사 보면 수학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그 회로 이론이나 자기학 같은 경우에. 물론 기계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꼭 뭡니까? 이 쉽게 포기하는 그 학생들이 아, 교수님 저는 수학이 안 돼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래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버립니다. 야, 임마 수학이 20%밖에 안 나온다. 수학 없는 80% 구해라. 그거 할 말 못합니다. 그것도 뭐하는 것들은 니는 다 핑계 아니가. 아시겠죠? 수학 20%밖에 안 나옵니다. 무슨 자격증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자격증 경험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50%는 예, 답만 타짝 말하면 되고 50% 쉬운 거 50% 이거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50%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나머지 뭐라 찍으세요? 뭐라? 이것도 어떤 성공 사례의 그죠? 기법 도입인데 제가 이제 쳐보니까 3번이 가장 이제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 1번이에요. 2번, 3번은, 2번, 4번은 좀 많이 더라고요. 이게 확률적이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1번은 이제 선생님들이 두 번째 했잖아요. 해출적으로 접근해서 설명을 해주면 학생들이 동기부여를 합니다. 보통 수학에 그죠? 나는 안 돼. 이게 자신감 잃어버리는데 수학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교수님 이 책을 좀 선정해 주십시오. 어떤 책을 사면은 좋겠습니까? 책은 제일 얇은 사람. 얇은 거 그거나 다 세우면 말아. 책 두꺼운 거 사면 주눅 들어가고 안 해요. 한 번도 안 봅니다. 그럼 뭐합니까? 그거? 그래서 책은 최소대 얇은 거 쓰고 좋다. 얇은 거 그거라도 세우면 말아. 물론 뭐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있잖아요. 그 경험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제 경험담일 뿐이에요. 물론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즘 뭡니까? 그 성공하는 그 기술인의 세 가지 키워드: 자격증, 기술력, 경력개발.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숙련기술 세계 뭐 우수 숙련기술인 대구도 뭡니까? 대구 명장도 있고요. 또 뭐 신지식인, 또 대한민국 명장, 또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이런 쪽에 하려고 그러면 이건 요거 마찬가지입니다. 얻은 거 하나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부자 되기를 원하지만 부자 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요. 바로 노력 부족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때가 오고요. 또 언젠가는 그 때가 올 때 성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때라는 게 이제 주위 환경 또는 뭐 우위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 때가 상당히 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원래 그 때를 만나는 거죠. 그 내막을 다 말씀을 드리면 그죠? 명장 강연회를 따로 열어서 한 8시간 동안 그죠? 그 강연을 해야만이 그 소속들이 내용을 다 말씀드리는데 지금 짧은 시간에는 그 때에 대해서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정말 원래 때가 왔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잡아낸 거죠. 항상 그죠? 이 성공의 그 원리라는 것은 뭐 딴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력 플러스 운이다. 운이 바로 때라 그랬죠. 환경.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때가 옵니다. 그때 뭡니까? 자기 것을 만들면 되죠. 근데 노력하지 않고 아무리 뭡니까? 그 때가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말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AI 플러스 ICBM 기술이다. ICBM 북한에서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AI 플러스 I는 IoT, C는 클라우드, B는 빅데이터, M은 이 모바일.
이렇게 이 함투어가 바로 뭡니까? 4차 산업의 핵심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기과 뭡니까? 홍보대사로 이제 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전기 쪽이다 보니까요. 다른 쪽은 잘 모르겠고, 전기 전자 기술이 이런 식으로 발전을 안 하겠나 하는 이런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중공업 변전실 쪽의 사진을 내가 찍어갖고 자료를 만드는 거고요. 이것은 GIS 가스 차단기를 생산하는 공장의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은 이제 발전기 만드는 공장이고요. 이것은 이제 변압기 만드는 공장입니다. 지금 변압기가 없어서 못 팔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 일렉트릭 주식이 지금 36만원, 5만원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죠. 원래 이게 얼마까지 내려갔는지 압니까? 7천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불과 이거 3년 전에. 제가 7천원 갔을 때 있잖아요. 이제 현대 일렉트릭을 살까? 현대 건설기를 살까?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현대 건설기계로 딱 당첨되는 거예요. 샀는데 현대 건설기계는 8만원 샀는데 지금 5만 천원이 걸렸어요. 이거 7천원에 샀으면 지금 완전 대박 나는 거예요. 2천만원치 샀거든요. 2천만원치가 지금 뭐 몇 억이 됐거든요. 이건 몇 억. 근데 꼭 뭡니까? 이 확률은 안 좋은 확률이 맞출 수가 100%인 거죠. 요거는 이제 유지보수 쪽에 그 직무의 내용을 사진 찍어놨고요. 요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그 108개의 자격이 있다 했는데 108개의 자격을 다는 못하고 기타에서 이렇게 나머지 그죠? 숙련기술 쪽의 자격을 따로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력하다 보니까 특급만 10개가 있습니다. 보통 특급 한 개에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죠. 지금 훈련교사 자격증만 32개입니다. 자, 이걸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질문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